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 확률과 통계 해설을 맡은 심주석입니다. 저희가 6월 모의평가를 본 지 3개월 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모의평가를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셨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6월보다 조금 더 심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본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선배들 같은 경우 예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당히 다른 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험을 보고 있었다라는 점,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2개월 조금 더 지난다면 이제 우리가 본선이죠. 수능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의 어떤 윤곽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마무리 학습을 내가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반성도 하고 계획을 잡아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추진력 있게 달려나간다면, 아직까지 포기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거기에 해당되는 오늘 답을 제가 많은 걸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문제 풀어드리기 전에 확률과 통계의 6월, 9월 달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단원 경우의 수에서는 출제되는 유형이라는 게 이 5가지가 있거든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조합에선 중복조합, 그 다음 이항정리, 이게 1단원이고요. 2단원에는 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확률, 수학적 확률, 확률의 덧셈 정리, 여사건의 확률,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통계에서도 6가지 또 플러스 1 이렇게 봐버린다면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분산 계산,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계산, 이항분포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포와 그걸 바탕으로 한 신뢰 구간까지. 요걸 하나로 묶는다면 보통 6가지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출제되고 있는 걸 잘 보면 원순열은 6월, 9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원순열 나오겠구나. 아니요, 저는 오히려 중복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나오지 않을까. 얘네들 차별받고 있잖아요. 근데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함수의 개수,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 중복순열이 쓰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말 안 쓰이고 있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요. 네. 얘만 소외시킬 수 없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능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출제되지 않겠냐. 근데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29번, 29번. 29번이 확률과 통계 문제가 된다는 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문제, 수학적 확률 어려운 문제나 중복 조합이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쨌든 중복 조합이 29번을 차지하고 있다. 이항정리 지금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단원마다 세 문항을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이 5가지 유형에 대한 것만 대비를 잘해주면 얼마든지 수능 때 출제되는 문항을 맞춰낼 수 있다. 여기에만 기출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전 연도에 기출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2단원 같은 경우에는 확률값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6번이 확률값 계산 문제인데 6월 달에요. 덧셈 정리를 이용했거든요. 요번에는 더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덧셈 정리하고 조건부 확률 공식까지를 알아서 확률값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메시지 드릴게요. 6월보다 9월 달에 확률값 계산 문제가 내용도 더 있고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항의 번호는 앞으로 가고 있죠. 그 얘기는 뭐죠?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다라는 게 아니고 6월 달보다 9월 달이 어려운 거고요. 9월 달보다 수능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9월 이 모평을 보고 나서 9월 달에 맞춰서 수준을 공부해버리면 수능은 되게 어렵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수준을 높여서 공부를 해주셔야지만이 수능 때 9월 같은 느낌을 받아내실 수 있다는 점을 이런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수학적 확률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조건부 확률
예, 요건 확률값 계산 문제로만 나왔던 거고, 조건부 확률은 역대적으로 거의 출제율이 100%에 육박할 정도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곱셈 정리라는 건 확률값 계산 정리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될 수 있고요. 독립시행의 확률도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수능 때 안 나온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참고해 봐 주시고, 이 통계에서는 어쨌든 6월 달에 통계가 시험 범위가 아니었고 9월 달에만 시험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27번 제가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한 문항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 뭐 이항 분포에 관련된 거 확률 밀도 함수, 이과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정규 분포에 관련된 거, 표본 평균 신뢰 구간에 관련된 거까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총평 때 이하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이 통계에서 가형 시험지에 우리 그 나형 학생들이 보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형, 나형 문제에서 공통문항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공통문항으로 쓰지 않는 것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항의 번호를 좀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연습해 놓으면 지금보다 조금 난이도 있는 문항들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연습도 여러분들이 가미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건 다 찾아내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 대수능까지는요, 완성형 문제가 어떻게 보면 확률과 통계에서 나왔죠. 뭐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다,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다,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완성형 문제가 한 4개년, 5개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가득하죠. 그런데 올해 6월과 9월에서는 수학 1 수열 단원에서 그게 나오고 있다고요. 6월 달에는 수학적 귀납법이 나왔고요. 9월 달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아마 분위기가 수능 때도 이게 완성형 문제가 확률과 통계에서 나올 게 아니고 수학 1, 수열과 관련된 단원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연습하더라도 확률과 통계의 그런 기출문제를 연습하기보다는 한 5년 전, 6년 전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본다든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완성형 문제를 좀 서술형으로 적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성형 문항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 거 가지고 완성형을 대비하다가는 지금의 흐름을 좀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좀 바뀌었잖아요. 시험의 형태가 바뀌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을 풀어볼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뭐 어렵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뭘 더하고 뭐 카운트를 할 때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확률과 통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뒤 뭐 29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 문제는 전반적으로 좀 쉽죠. 자, 이 문제가 확률값 계산 문제예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덧셈 정리 공식 알고 계셔야 되고요. 조건부 확률 공식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이건데 얘는 적어주면 PA분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잡혀버리는 거죠. PA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한 다음에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안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 같아. PB 마이너스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걸 굳이 머릿속에 우리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가 넘어가. 그럼 이거에서 이게 넘어오면 빼주면 되잖아. 그 식을 순서대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 A에다가 B를 더했어. 그리고 합사건을 빼봐요. 그럼 가운데 거가 두 번 더해진 거니까 그것만 남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빼주면 바로 요 값이 5분의 6이니까 10분의 12죠. 10분의 12에서 10분의 9 뺐으니까 10분의 3이 돼버립니다. PA가 얼마죠? 5분의 2니까 얘가 10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4분의 10분의 3 요게 답입니다. 이 약분될 거고 최종적인 답은 얼마? 4분의 3이라는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산수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공식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확률값 계산 문제에서
우리가 덧셈 정리, 배반,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곱셈 정리,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고 계시면 이 확률값 계산 문제는 아무리 어렵게 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개의 수 1357이 있고요. 홀수들이네요. 1357.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한 수를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수는 1357 4가지가 있는 겁니다. 4680, 4680. 짝수인데 4680. 예. 거기서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수를 B라고 할 겁니다.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4680입니다. 4가지. 그러면 A와 B를 가지고 A분의 B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는 A 4가지에 대해서 B 4가지 각각이 나오니까 16가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저는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풀지 않았었을까요? 그 16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금방 아셨을 거고 A를 1이라고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런데 1과 4 사이의 수가 될 거냐 이거야. 여기다 4를 넣어주면 1분의 4는 4인데? 그럼 안 되잖아. 1분의 6은 6, 8, 10이 돼버릴 거니까 1일 때는 하나도 되는 게 없어. A가 1일 때는 되는 게 없어. 그러면 A가 3일 때를 봅니다. A가 3일 때를 봤더니 여기에 요 숫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3분의 4는 1보다 커. 4. 6도 돼. 8도 돼. 10. 3분의 10은 4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4, 6, 8, 10이 다 되네요. 얘는. 그럼 A가 5일 때를 봅니다. A를 5라고 잡아봐. 그럼 5분의 4는 1보다 작으니까 5분의 6부터 될 거야. 6, 8, 10. 5분의 10이 2니까 그 사이 들어가죠. 6, 8, 10 이렇게 될 거고 A를 7이라고 잡아봅니다. A가 7이라고 한다면 7분의 6. 7분의 4나 7분의 6은 1보다 작아. 그러니까 1보다 큰 수 7분의 8과 7분의 10. 8과 10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9가지. 그래서 16분의 9겠구나.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갖다가 좀 멋있게 만든다라고 한다. 멋있게? 이제 뭐 폼생폼사도 아니고 A는 양수거든요. 양변에 A를 곱해버리더라도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4A가 되겠죠. 그래서 A에다 1 넣어줬을 때 1부터 4 사이에 있는 B가 있는지 찾아주면 되고 여기다 3 넣어줬을 때 3부터 12 사이에 있는 B 여기다 5를 넣어줬을 때 5부터 20까지의 사이에 있는 B 7 넣어줬을 때 7부터 28 사이에 있는 B값 개수를 카운트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 작업 하나인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열하는 연습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천박한 수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카운트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적 확률에 관련된 거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카운트해 주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12번 문제는 이제 정규분포, 모집단이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거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잡아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해하고 있냐라는 거죠.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의 일주일 근무 시간을 제가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요. M, 그 다음에 5의 제곱 이런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죠. 이 회사에서 일하는 플랫폼 근로자 중에서 이미 추출한 36명, 표본의 크기가 36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36명의 표본 평균이 X바가 표본 평균이 38시간 이상일 확률이 이게 얼마? 표를 이용해서 구해봤더니 0.9332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X바의 분포를 가지고 이게 X바의 분포라고 한다면 38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겠죠? 0.5보다는 왼쪽에 있겠지. 이 확률이 이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표준화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X바의 분포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X바의 분포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게 되어 있는 거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죠.
아니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의 제곱. 루트 n이니까 6분의 시그마 5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거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라는 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의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표준화, 확률 변수, 표본 평균 얘가 g가 된다라는 건 38에서 n 빼줄 거고요. 이거의 표준 편차는 6분의 5거든요. 6분의 5로 나눠준 이 확률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바라봐 줘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 0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얘가 0.9332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0.5고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433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0.4332가 되기 위해서는 요 값이 1.5에 해당되는 건데 1.5에 해당되는 게 0.4332 대칭에 의해서 마이너스 1.5란 얘기죠.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그럼 6분의 5를 곱해줄 거니까 38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은 6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계산해 주니까 약분해 주면 요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25죠. 4분의 1이 0.25니까요. 그 m을 찾을 거니까 1로 넘어와. 이게 38 마이너스 m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넘어갈 겁니다. 따라서 m이라는 것은 38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넘어가는 거예요. 1.25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9.25가 바로 m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기계적인 거고요. 이런 문제가 없는 문제집은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통계를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한 문제 그냥 개념적인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리는 문제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 유제에 있었던 문제와 거의 뭐 똑같고요. 다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도 있고요. 예. 근데 요번에 보니까 수능 21문항이 연계가 됐는데요. 그중에 수능 특강에서 16문항, 수능 완성에서 5문항이 연계가 됐습니다. 이 얘기로서 수능 특강을 많이 봐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수능 때는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배려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까지 다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수능 특강에서 많이 배려해 주자. 이런 취지일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4번 원순열 문제가 나왔습니다.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인데 A, B를 포함한 8명이 있어요. 그러면 A, B를 뺀 건 A, B가 있는 거고 또 나머지가 몇 명 있는 거예요?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8명이죠. A, B를 포함한 8명이 있어요. 근데 이 8명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할 겁니다.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할 거니까 A, B는 뽑았어요. 그럼 여기서 몇 명을 택해야 돼요? 3명을 택해주면 되겠죠. 6명 중에 3명을 택하겠다. 그러면 여기 A, B와 여기에 서로 다른 3명, 총 5명이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 5명을 일정한 간격의 탁자를 앉게 할 건데 A, B가 이웃해야 돼요. 그러면 A, B를 묶어버리겠죠. 이웃할 거니까. 그럼 이제 5명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1명, 3명, 4명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4명을 원형으로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4명을 원형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이런 거죠. A, B, C, D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데 A, B가 묶여있는 상태였던 거죠. 자리 풀어줘도 되잖아요. 곱하기 2 팩토리얼 자리 바꿈할 수 있죠. A, B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A,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바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6, C, 3, 20이 될 거고요. 곱하기 6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40의 6 그래서 240이라는 최종적인 정답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원순열 14번 문제였고요.
자, 다음은 이제 19번 문제로 갈 건데요. 19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2장을 꺼낼 거예요. 2장을 꺼내요. 그 작은 수가 A1이고요. 큰 수가 A2고요. 그냥 다시 넣어줘요. 그리고 또 이렇게 2개를 꺼내요. 그래서 작은 수가 B1이고 큰 수가 B2예요. 이렇게 집합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1부터 6까지의 어떤 수직선이 있다면 여기가 1, 2, 3, 4, 5, 6 이렇게 돼서 여러분 생각해봐. A 집합을 예를 들어서 얘를 뽑고 얘를 뽑았어. 얘를 뽑고 얘를 뽑았어. 이렇게 집합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포함 이렇게 2보다 크고 나왔고 5보다 작고 나왔다. 근데 얘를 또 뽑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뽑고 이걸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통 부분이 생겼잖아요.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이걸 찾아라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걸쳐지는 걸 찾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기를 봐보세요. 보기를 보면 보기의 5개가 전부 2분의 1보다 큰 값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건을 카운트한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보다 크니까 많이 세는 거겠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 뭐 이게 꼭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세네. 그리고 뭐가 아니다잖아. 공집합이 아니다잖아요. 가급적 부정형은 긍정으로 바꿔버리는 게 좋죠. 그래서 얘기가 바로 여사건의 확률 이용하는 거예요. 여사건의 확률이요. 그럼 공집합이 아닌 거에 여사건은 뭐가 되는 거죠? 두 집합이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를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거 역시 여사건의 확률,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것은 처음에 1부터 6까지 해서 2개를 뽑을 거니까 6C2 곱하기 6C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15 곱하기 15. 물론 225예요. 근데 쓰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는 여사건의 숫자를 카운트하겠다 이겁니다. 여사건을 카운트할 건데 자, 제가 이 여사건을 카운트할 때 어떻게 했는지 직접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어차피 집합 A를 만들 수 있는 거는 6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야. 그러면 6C2라고 얘기했으니까 15가지의 어떤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1, 2, 1, 3 이렇게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 알고 저는 적는 거죠. 1, 4, 1, 5 그 다음에 2, 3, 2, 4, 6까지 있죠? 1, 6, 2, 3, 2, 4, 2, 5, 2, 6, 3, 4, 3, 5, 3, 6, 그 다음 4, 5, 4, 6, 그 다음에 5, 6.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가지의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구간이야. 그리고 다시 다 복원했고 2개를 뽑아가지고 공집합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 4, 5, 6이 있을 거고 그 3, 4, 5, 6에서 2개 꺼내가지고 만든 구간은 얘랑 얘는 반드시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1이나 2를 뽑아버리면 겹치는 게 나온다고요. 겹치는 게 안 나오게 하려면 3, 4, 5, 6 그 4가지 중에 2개를 뽑아서 만든 이 6가지는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통 부분이 없게 된다 이거지. 자, 1, 3이라고 해보세요. 1부터 3까지야. 그럼 공집합 만들려면 4, 5, 6에서 2개를 선택한 3C2 3가지가 바로 공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1부터 4까지라고 해봐요. 그러면 5, 6 남았어요. 그 5, 6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야. 한 가지. 그 다음 1, 5를 가지고 만든다고요? 이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집합을 만들 수가 없어. 아니 1부터 x가 5까지입니다. 남은 건 6이야. 다른 숫자 하나가 겹쳐지는 순간 얘는 걸쳐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1, 6도 안 되는 거죠.
그럼 2, 3입니다. 이쪽에서는 뭔가 1을 선택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순간 공통부분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4, 5, 6 3개에서 2개를 선택한 것만이 공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ECE, 그러니까 한 가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카운트해 주시면 되고요. 3, 4인 경우 봅시다. 3, 4인 경우는 딱 이거밖에 없어. 1, 2를 가지고 만들거나 5, 6 가지고 만든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2가지. 그 다음에 이쪽은 항상 나오잖아. 1, 2가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6 선택했어요? 이 앞에 거를 선택해버리는 순간 걸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얘도 앞에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4, 5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쪽에가 없어. 이쪽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그럼 이쪽에서 만들 수 있는 거 1, 2, 3회에서 2개를 선택한 게 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 3개에서 2개를 선택한 요게 가능한 거죠. 3가지. 그 다음 얘는 여기 4개에서 2개를 선택한 6가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공통부분이 없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다 카운트해주면 10개, 10개, 그 다음 4개, 4개, 그러면 8개, 플러스 여기가 12개. 그래서 30가지가 여사건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여사건의 숫자. 그래서 여사건이니까 1 마이너스 15 곱하기 15에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1에서 빼주는 거죠. 1에서 안 뺐더라도 답을 찾기에는 객관식이니까 상관없죠. 주관식이었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더해라. 그래서 요걸 가지고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여사건 확률 반드시 빼준다. 여기가 2가 될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5분의 13이라는 정답을 만들어내 줄 수가 있겠다. 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사건의 수가 우리가 여사건으로 푸는데 전체가 이제 15 곱하기 15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사건을 세는데 그냥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쭉 카운트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는 똘똘한 친구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여기서 2개를 뽑고 또 2개를 뽑아서 겹치면 안 되게 만들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니 생각해봐. 만약에 2개를 뽑았던데 또 같은 거를 뽑아버리는 순간 분명히 겹쳐진다고. 안 겹치게 만들 거니까 우리가 여기 1, 2, 3, 4, 5, 6이 있다면 무조건 이 6개의 카드 중에 숫자 중에 4개를 뽑아버리는 거야. 4개. 예를 들어서 얘를 뽑았다라고 합시다. 4개를. 그러면 이렇게 잡아버리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두 집합은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6시 4 해준 다음에 이게 AB가 될 수 있고 이게 BA가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2를 곱해줘서 이게 15 곱하기 2가 되겠죠? 예, 그래서 뭐 15 곱하기 2라고 나와도 되겠네요. 어차피 1에서 15 곱하기 2가 사건의 여사건의 숫자, 여기가 15 곱하기 15가 될 거니까 15, 15 계산해버리면 15분의 14 이렇게 정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버리면 못 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열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에서는 이항계수의 문제가 되겠죠. 예, 이것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니까 바로 넘어가면 이거나 8번을 선택할 건데 그중에 x 7제곱이 나오려면 앞에 거를 7번, 뒤에 거를 1번. 그래서 8C7. 그래서 x 7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8, 3, 24가 바로 x 7제곱의 계수가 된다. 뭐 이건 부연 설명이고 자시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7번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요. 예. 27번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복사를 안 해놨네요. 27번. 자, XY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X의 분포, Y의 분포인데 이게 확률 변수를 조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률은 똑같아.
A, B, C, D. 근데 1, 2, 3, 4가 11, 21, 31, 40일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Y라는 이 확률 변수는 X에다가 10배를 해준 다음에 10배를 해줘. 10배를 해주면 10, 20, 30, 40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했어? 1을 더해버리면 바로 Y가 나온다 이거지. 1을 더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카운트 해볼 거야. Y의 평균을 계산할 거고 Y의 분산을 계산할 거고. X의 분산이 없네요. X의 분산. 그래서 X의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 1이 되네. 그죠? 이게 두 번째 통계 문제에서 두 번째 유형이죠.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이거의 평균이라는 거는 10X 플러스 1의 평균이니까 1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얘가 2죠. 그래서 2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Y의 분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10X 플러스 1의 분산이니까 100VX가 돼버리겠죠? 근데 VX가 1이니까 얘는 100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12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9번. 이것도 거의 공식이죠? 공식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자, 29번 가겠습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6개를 A, B 상자에다 담을 거예요. 이거는 구별되는 상자입니다. 상자 A, 상자 B, 상자 C 이렇게 구별되고 있죠.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막 합쳐가지고 10개를 3개 상자에 다 담아? 그리고 2개 이상씩 안 들어간 걸 빼? 그렇게 작업하는 것보다 이런 작업을 생각해 봤어요. 항상 이 중복조합에서 이런 게 마찬가지야. 흰 공이 됐든 검은 공이 됐든 일단 뭔가를 넣어줘. 넣어주고 나머지를 더 넣어주는 식으로 카운트를 해버린다고요. 동시에 같이 넣어버리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흰 공 4개를 A, B, C 상자에 담는 방법. 그 흰 공 4개를 먼저 여기다 담아보자고요. 그 여기 들어가는 공의 수, 흰 공의 수 X, 여기 들어가는 흰 공의 수 Y, G 그 합친 게 4다. 그 다음에 공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중복조합 음화정이 돼버리는 거죠. X, Y, G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잡아주면 그럼 바로 3H4. 이거는 6C4, 6C2랑 같으니까 15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담는 방법이 흰 공 4개를 담는 방법이 15가지가 나올 텐데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A 상자, B 상자, C 상자라고 봅시다. 이렇게 보면 자, 먼저 빈 상자가 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최대한 0, 0, 0 그러면 안 되잖아. 합쳐서 4개가 돼야 돼. 그러면 0, 0, 4라고 한번 해봅시다. 한쪽에 흰 공 4개를 다 몰아줘 버리는 거야. 그래 버리면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 004나 040이나 400 이렇게 얘는 3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눠준 3가지가 일단 있어. 이런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 두 번째 유형 가봅시다. 0을 하나 이제 줄이는 거야. 1, 3 이런 형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1개, 3개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는 비어 있고. 그리고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그냥 3팩토리알이야. 6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하나를 더 넘겨봐요. 그러면 0, 2, 2가 될 겁니다. 얘를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알, 2팩토리알 될 거니까 3가지 형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0, 2, 2, 2, 0, 2, 0, 2, 2, 0 이렇게 3가지. 근데 이제 0을 한 번 쓰는 거는 끝난 거야. 그 0을 이제 없다고 생각해봐. 0이 빈 상자가 없다고 그래. 흰 공을 넣었을 때 빈 상자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주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그러니까 1을 많이 넣어주는 거지. 1, 1, 2.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나와? 3팩토리알을 2팩토리알로 나눠버리면 3가지가 나올 겁니다. 3가지.
딱 요 형태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지금 넣을 수 있는 게. 이걸 넘겨버리면 여기 형태에서 다 나타나지는 거니까. 그래서 3가지, 6가지, 3가지, 3가지 하면 15가지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15가지가. 그런데 요런 경우에 이제 카운트를 할 때 이제 검은색을 넣어줄 건데 각 상자에 2개 이상씩은 들어가야 되잖아, 이제.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는 무조건 2개 이상 넣어줘야 되고 2개 이상 넣어줘야 되고 얘는 상관없죠, 몇 개 들어가든. 예. 그러니까 얘 들어가는 숫자를 이제 여기에서 음화적으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여기다가 이제 검은 공을 넣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검은 공의 숫자를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X개, Y개, G개라고 하면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될 건데 6개가 될 건데 X는 2 이상이어야 되고 Y도 2 이상이어야 되고 G는 0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2개 이상씩 다 담은 거니까. 그러면 2개를 줘야 되니까 4개를 빼주면 프라임 이런 방식 많이 봤겠죠? 그러면 얘가 3H2가 되는 거야. 그럼 4C2니까 6가지가 나오죠. 아, 요런 게 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 게 또 3가지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카운트 해주는 건 3 곱하기 6 해서 18가지의 케이스가 나타나진다. 요 작업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들어가는 거. 요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할 때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6개가 될 건데 요번에는 X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그 다음에 Y는 1개 이상. 그 다음에 G는 0 이상.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그럼 2개를 먼저 줄 거고 1개를 먼저 줄 거니까 결국 몇 개를 준 거야? 3개를 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프라임이 음화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3H3 그러면 얘는 5C3 10가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그 10가지가 6번 있는 거야. 이 모든 경우가. 그래서 60가지가 여기서 나온다. 60가지가. 자, 요 경우도 한번 해봅시다. 요 경우로 가는 거죠, 이제. 이제 좀 반복 패턴이잖아요. 빨라지니까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6이 될 건데 여기가 2개 이상. 그러니까 프라임 2를 빼준 거죠. 그래서 결국 3H4. 그러면 얘는 6C4. 그럼 15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3 곱하기 15. 그래서 45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는요. 얘가 2개 이상, 1개 이상. 얘는 여기만 2개 이상이면 되고 얘는 1개 이상, 1개 이상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6이었는데 얘가 하나 이상, 2를 빼줘. 그래서 나오는 건 3H4 여기도. 됐죠? 그래서 얘도 6C4니까 15. 그래서 얘도 3 곱하기 15 해가지고 45가지. 흰색을 먼저 흰 공을 담고 그 다음 나머지 공을 담을 때 2개 이상씩이 들어가게끔 중복조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해버리는 거죠. 이게 90이니까 90에 60, 150에 16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만들어 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그냥 자세히 설명드려 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8문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봤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오늘 시험 뭐 고생 정말 많은 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험이 더 중요해요. 우리 이제 10월 재학생들 같은 경우 10월 전국연합 한 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모의평가 평가원 시험은 이제 9월 달로 종결이죠. 하지만 이 9월 모의평가를 다시 보면서 내가 왜 실수했어 뭐 이런 자기 반성해 보는 것보다도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공부에 대한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올해 정시에서 여러분들 목표를 이룰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더 힘내셔서 남은 시간 동안 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석이었습니다.